네, 깨부채 갔다 오늘 만나볼 동부는 잘 알고 계시는,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부천시, 아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약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정말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10년 넘도록 정말 24시간 약국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건강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오신 우리 동문 30일의 김유권 동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가문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권 동문님 다 아시겠지만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게 보니까 127개월이네요. 횟수, 네. 개월수로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시는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심야 공공약국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정말 몸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법제화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고, 그동안에 해오셨던 고생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스쳐가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선 그 심야 공공약국이 법제화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속담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삶이 고달픈 사회적인 약자 계층의 소시민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든가 힘 있는 분들은 심야 시간에 약을 안 찾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의점에서 마치 사탕 과자 사 먹듯이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뭔가 옳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꿰갖고 장시간 이렇게 24시간 심야 약국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 국민복지 차원에서 심야 약국을 제도화하는 그런 것을 외쳐왔는데, 그런 결과로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네.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과하고 곳곳에 한두 군데씩 심야 공공약국을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국민의 호응이 좋으니까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심야 공공약국 제도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네.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지원은 그럼 지자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했지만 지금은 아마 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0시부터 1시까지라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1시 이후는 사실은 좀 이제 이용객이 좀 뜸할 것 같다는 생각. 아무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간대보다는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그 시간대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서 느끼신 점은 왜 이 시간대 필요한가, 이런 내용은 어떤 걸까요? 심야에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에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지 왜 못 가세요? 일하느라고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매에 찾는 약들이 다양한데, 약사가 중간에 문지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약국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인데 코뼈가 부러지셔서 눈길에 넘어져서 오셨어요. 약국이 열려 있으니까 오셨죠. 안 됩니다. 저 119 불러서 응급실로 보내드리고 거기서 치료를 잘 받고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막 옆구리가 아프대요. 청년인데. 아니 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꾀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야. 병원으로 빨리 보냈더니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기흉이라고. 또 어떤 분은 배가 아파서 막 오셨어요. 진경제를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것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복막염 될 뻔했는데 맹장염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한테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네. 또 어떤 분은 치매에 알러지가 심해서 오셨어요. 근데 약으로 해결될 게 아닌데 우선 응급처치 해주고 보냈어요, 병원으로.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만일에 그때 약국에서 그 응급약 먹지 않았으면 호흡곤란까지 와서 힘들 뻔했다. 그러니까 가서 고맙다고 그래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천에 있으니까 세종병원 응급실인데 그 의사분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전화가 오셔서 약사님 지금 응급실에 모녀가 왔는데 제가 진료하기는 간단한 해열진 통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삶이 힘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응급실에서 진료하면 기본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10만 원 이상 드는데 이분들이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약국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약국에서 저희 해열진 통제 좀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해열진 통제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계속 아프면 낮에 가까운 의원에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시간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심야에 약국은 참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단순히 약만 이렇게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심야에 이거. 약국이 꼭 열려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단순히 이게 약만 지급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볼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21년 4월까지 이제 이 심야 약국을 24시간 계시면서 말이 그렇지 그 좁은 약국에서 24시간을 10년을 넘게 계셨다는 게 좀 저로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보통 고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살리는 것 뭐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활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있으시고 이럴 텐데 어려운 조건으로 하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떠셨습니까? 그 10년 동안.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 어려울 건데 무엇이 힘들지라고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것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자라온 환경, 사고방식, 자기 어떤 주관 이런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땐 마치 뭐 조그만 공간에 뭐 감옥살이처럼 그런 자택연금 당한 사람이 한 10여 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솔직히 힘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왜 힘들지 않을까? 그것은 삶의 보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갈 길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약사가 돼갖고 또 심야의 약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서울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훈이 깨부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저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반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게 활력이 되니까 심야 시간에 이렇게 힘들다 그런 걸 느끼질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죠. 장기간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던 것인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주중에 아내가 약국에 찾아오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서울고등학교가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지셨으니까 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제 본인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명성이랄까 아니면 뭐 칭찬을 듣는 느낌, 소감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냥 제 길을 묵묵히 간 것뿐이거든요. 제 길을 묵묵히 간 것뿐인데 마치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말처럼 나는 그냥 내가 갈 길을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도 지방에 가면 대한약사회장님은 몰라도 그 심해약국 할 때 바른손 약국 약사님은 알아요. 근데 예. 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다짐하게 되죠. 네. 네. 이제 87년도에 약국을 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40년 이상 넘은 거죠.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김동무께서 생각하시는 약국은 뭘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약국은 뭔가요? 뒤에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떤 길이든지 학문의 길을 가지 않고 이를테면 저는 약사니까 약국을 한다 하는 건 돈벌이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그러한 약국을 운영할 수는 없을까?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쩌다가 약사가 됐지? 그래서 내가 잘나서 약사가 된 게 아니다.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 옆에 내가 배운 약학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헬퍼 역할을 하는 도우미 역할. 그래서 내게 건강을 상담하는 분이 있다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해주라고 국가에서 면허증을 받은 존재가 약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약국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몇 세까지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고 많은 길 중에 내가 택한 이 길이라면 이 길에서 내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럼 약국은 어떤 곳이어야 되지? 돈벌이가 목적이 되면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돈처럼 여겨질 텐데 그렇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약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약국은 누가 찾아오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곳. 그러다가 그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해서 약을 구입하면 약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을 하다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매출이 떨어져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오늘도 이렇게 하루 감사하게 하루 지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10여 년 있는 그 공간 안이 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밤새 놀아 그러면 놀면서 밤새 일해 하면 안 하잖아요. 이게 놀자. 처방전 가져오면 조제놀이하고 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판매놀이하고 그렇게 지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리틀 빅 히어로 촬영을 했어요. 약국에서 그 PD분들이랑 촬영 감독이랑 같이 일주일 촬영하는데 같이 지냈거든요. 예. 처음에 그 PD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사님 우리 일주일간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간 나중에 약사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PD분이 촬영 끝나는 날 고백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표정을 살폈는데 시종일관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쳐서 피곤한데 왜 약사님은 안 피곤하세요? 그래서 저야 이거 즐겁게 놀지만
PD님들은 직업으로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니까 피곤한 거고 네. 놀이니까 안 피곤하다. 그렇죠.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 좀 드려야 되는지 좀 적절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헤어스타일이 지금 독특하십니다. 조금 연세와 맞는 헤어스타일이 뭐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파격적으로 바꾸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는 일반 보통 분들처럼 2대8 머리 이렇게 식으로 했지만 2013년 그 경부터는 이제 심해하고 가면서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러니까 보이기가 안 좋다. 그리고 그 당시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강호동 씨 스타일의 짧은 머리. 네, 투블럭으로 그래서 쭉 지내다가 요즘은 스스로 타성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벌써 이제 저도 64 뭐 이러잖아요. 이러다가는 꼰대 소리 듣겠다. 그래도 어차피 이 길이 누구처럼 어느 정도 기간에서 돈 벌고 그만둔다가 아니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면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게 영예로운 것처럼 나는 이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예롭지 않을까. 그렇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려니까 다시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헤어스타일부터 바꾸자. 이렇게 바꾸니까 예. 제 자신에게는 예. 좀 젊어지는 느낌이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웃음을 주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나이 많은 약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다 웃죠. 예. 네, 그래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바꿨죠. 아주 뭐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뭐 상을 여러 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부천시에서는 특히 뭐 여러 차례 상을 받으셨다는데 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상은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 상이었다. 아니면 뭐 기억에 많이 남는 수상하시면서 그랬던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직능단체에 주는 상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직을 오랫동안 해서 정년퇴직하면 의무적으로 주는 상들. 저희도 이제 그런 상이 있죠. 총회 때마다 뭐 상이 있고. 근데 제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추천해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작은 상이더라도 이것이 내 직능과 관계된 상이 아니고 직능장치에서 뭐 모범약사 뭐 하면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시민들이 추천해서 주시는 상. 그래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장 상만 5번 받았어요. 그러시. 예. 그렇게 보면 이쪽 단체에서 추천하고 저쪽 단체에서 추천하고 상의 높낮이보다는 뭐 국무총리상도 그런 식으로 받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주변에서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존재로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상. 그 상은 조그만 상이라도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심야 약국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공헌을 하시는 건데 지금 뭐 인성교육도 이렇게 하러 다니시고 또 장학금도 이렇게 내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인의 희생이 다 이게 바탕이 돼야 사실은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 추가로 하시는 뭐 이유랄까 뭐 이런 게 더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결국은 거룩한 삶이어야 되고 그 삶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우리 교훈에도 있지만 책임지자.
깨끗하자. 또 부지런해야죠.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키고 해야 할 일들, 소외된 계층들, 내가 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까 물질이 삶의 목표가 아니자라고 그랬잖아요. 약국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나눈 거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매년 점검하면서, 올해도 내가 탐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느껴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저도 뭐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기독교인에 대한 뭐랄까 그 시각이랄까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일단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각이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시각들이 사실 안 좋아져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과연 이렇게 그냥 교회가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많이 하는데 우리 동무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역시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겠다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을 한 대여섯 가지 짧게 드릴 텐데요. 네. 스피드 퀴즈 하시듯이 짧게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그리운 서울고 동기. 김웅구, 어느 분이신가요? 박연기. 예. 네, 김웅구 그 친구는 3년간 같은 반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박연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앞에 쪽에 앉았는데 항상 옆에서 짝처럼 지냈던 친구들이어서 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라고 가끔 생각해 보죠. 네. 서울고 선생님 중에서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지? 그래 담임 선생님 이찬 선생님이죠. 네. 담임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원서 딱 내니까 그냥 빼놓더라고요. 합격하면서. 그러셨군요. 공부를 너는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넌 붙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사실 좀 높여야 되는데 낮췄으니까 네. 좋아하시죠. 네. 서울고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학교 이전 반대하는 거 데모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제가 1학년 때 그 데모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2학년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2학년 후배들 중에서 왜 우리 없을 때 하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가끔 정말 그 어목한 서울고에서 그 교복 입고 광화문을 뛰쳐나갔던 생각이 저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서울고는 나에게 뭐다? 이 가로 안에 넣으신다면 서울고는 어떤 창세기다. 창세기. 제네시스죠. 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인데 성경에서 창세기가 빠지면 기독교가 존재가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 삶에서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우리 학교 교우인 내 삶의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 교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그렇죠. 책임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 교인이 가장 성서적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깨부책처럼 살 수 있도록 저는 살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을 주시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죠. 네. 서울고 시절에 나는 뭘 얻었다. 네, 이러한 삶의 정신을 얻었죠. 네. 어쨌든 이 서울고가 정말 우리 김동문의 선한 영향력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서울고가 굉장히 교육이 엄격한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참 서울고 동문이라는 점은 참 복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정말 24시간 동안 365일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묵묵히 일한 덕에 심야 공공 약국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길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질수록 정말 한 길을 그냥 꾸준히 걸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밑바탕이 된 것이 저희 정말 말씀해 주시지만 깨부책이라는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는 서울구의 그 교훈이라는 점이 정말 본받을 만한 동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큰일을 이루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동문들한테 좋은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